안녕하세요. 랜선 인문학 최정아입니다. 안녕. 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들과 좀 색다른 장르로 인사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런데 사실 트로트 음악이 다소 소비적 음악이라는 생각 들지는 않으시던가요? 선정적인 의상, 노골적인 가사, 물론 쉽게 전달하기 위한 요소라고는 하지만 너무 흥미 위주의 가사들은 가끔 눈살을 찌푸리게 하기도 하죠. 그러나 여러분, 트로트는 우리가 이렇게 오락성으로 쉽게 부를 노래가 아니라는 거 혹시 아시나요? 사실 음악의 역사로 거슬러 올라가면 한국인의 정서인 한을 담고 있는 아리랑과 매우 흡사하게 닮아있는 트로트의 역사로 본 음악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해 볼게요. 트로트의 역사 이야기이니까 트로트의 용어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원래 트로트는 1914년 미국 서부 지역에서요, 춤곡의 이름 중 하나로 발표가 되었습니다. 4분의 2박자 또는 4분의 4박자로 상당히 빠른 춤곡이었습니다. 특히 폭스트로트라고 하는 용어 자체는 이름에서 보듯이 여우가 팔짝팔짝 제주를 넘거나 토끼가 깡총깡총 뛴다는 그런 의미가 담겨있는 합성 용어에서부터 탄생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처음 미국에서 시작된 트로트는 우리나라에서도 보급이 되었었는데요. 이 시기에는 일제강점기 시대에 서양의 예술이 대거 몰려오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 시작은 바로 1920년대부터 시작이 됩니다. 일제강점기 점점 서양의 신문물들이 들어오기 시작했고 기존의 민요와는 다른 풍의 노래들이 등장하게 되었죠. 그건 바로 서양과의 무역이 시작이 되면서 들어온 외국 곡들이었었죠. 예를 한번 들어보면 클레멘타인 다들 아시죠? 이거 우리 어렸을 때 음악 시간에 배웠던 노래였었고요. 특히 이 노래는 1920년 당시에 심청가를 개사해서 불려졌다고 하니까 도시를 중심으로 서양의 노래들은 급속도로 대유행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매기의 추억, 그리고 미스터 선샤인에서 유진의 테마로 나온 오르골, 그린 슬로브스, 즉 푸른 옷소매와 같은 곡들이 이미 사람들에게 널리 불려지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서양의 선교사들을 통해 혹은 일본을 경유해서 들어왔던 서양 음악들은 교회와 근대적 제도 교육을 통해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사실 이때 창가나 트로트 양식의 음악은 서양 근대 음악의 영향을 받게 되었고 우리나라 문호 개방이 일본을 통해 번안이 되어 들어오기 시작했었던 거죠. 그러면서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게 된 서양 음악들, 그렇지만 일본을 통해 들어왔다고 해도 이건 일본식 노래는 아니라 일본을 통해 전달된 서양 노래라고 할 수 있겠죠. 그중 우리나라 첫 가곡이라고 할 수 있고 서양 음악의 근대 역사를 쓴 곡이라고 하면 바로 윤심덕 선생의 사해찬미죠. 이 노래는 봉건 시대와 근대 문명의 충돌에서 태어난 곡이자 우리나라 가수가 부른 대중가요 1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노래는 헝가리 출신 이오시프 이바노비치의 도나우강의 잔물결이라는 곡에 윤신덕이 가사를 붙여 만들어진 그런 곡이었습니다. 사해찬미는 말 그대로 죽음을 찬미한다는 곡으로 인생의 허무함을 이야기하는 곡이라고 알려져 있죠. 여러분, 그래서 그랬는지 이 당시 삶에 지친 사람들에게는요, 이 곡은 눈물을 짓게 만드는 곡이었습니다. 그럼 도나우강의 잔물결은 어떤 멜로디였는지 한번 들어볼게요. 이 노래는 우리나라의 대중가요의 대히트를 치면서 본격적으로 한국 대중문화의 시작을 알리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점점 대중적으로 유행가가 퍼지기 시작했고 서양의 새로운 멜로디는 우리의 삶에 깊숙이 자리를 잡으며 우리나라 최초의 창작가요가 드디어 발표하게 되죠.
아나타 유수라는 곡인데요. 사실 그 전에 일본 노래의 번안곡이나 사회 찬미처럼 외국 곡에 가사를 붙인 노래였으나 우리가 손수 작곡한 우리의 노래는 한 곡도 없었거든요. 이렇게 우리나라 사람들은 힘들 때도 구성진 가락으로 가슴속 응어리를 풀어내 보려고 노력했으며 기분 좋은 일이 있을 때도 노래는 빠지지 않았었죠. 이렇게 누구나 따라 부르기 쉽고 소박하면서도 모두가 공감하기 쉬운 가요야말로 남녀노소 불문하고 친숙해질 수 있었고 고단한 식민지 생활에 또 다른 위로의 수단이었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일제강점기 시대 나라를 빼앗긴 서름과 식민지 노예로 비극적 시대를 살아간 우리 조상님들은 하늘을 봐도 익어가는 곡식을 봐도 이렇게 서러움과 억울한 마음을 노래로 부르게 되고 이때 사람들에게 망국의 슬픔을 은유화시켜 만들어진 노래가 한 곡 있었는데요. 그 노래는 바로 황성예터였습니다. 이 곡은 작곡가 전수린 선생이 14살 때부터 바이올린을 연주하면서 이곳저곳 순회 공연을 다녔다고 하네요. 그런데 어느 날 황해도 순회 공연을 마치고 여관에 들어서는데 여관 뒷마당에 풀벌레가 울고 달빛이 비치는 마당을 보게 되었죠. 그런데 황량한 그 마당의 모습에서 고향집이 떠올랐고 자신이 떠오른 감성으로 황성예터를 창작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곡은 처음에는 황성의 적이라고 불렸다가 1933년 황성예터로 고쳤는데요. 이 또한 사연이 있습니다. 이때 곡이 완성이 되고요. 서울로 돌아왔던 전수리는 극장 단성사에서 연극 공연의 막간, 즉 지금으로 치면 인터미션 시간에 가수 이혜리수가 막간 공연 곡을 부르게 됩니다. 그런데 이혜리수는요, 이 곡을 듣고 노래를 부르면서 가슴에 밀려오는 망국의 서름을 선율에 담아 부르다가 치밀어 오르는 오열을 참지 못하게 되었고요. 세 번째 소절에 대목에 그만 눈물을 흘리고 목이 메이는 음이탈 사고가 나게 되었죠. 그러나 당황한 가수 이혜리수, 그런데 객석에서는요, 우레와 같은 박수가 흘러나오게 되고 앵콜을 요청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수 이혜리수는 다시 감정을 추스리면서 노래를 부르려고 준비를 했었지만 선율이 흘러나오자마자 극장은 이미 노래 반, 울음 반이었다고 해요. 그 후 소문이 퍼지자마자 사람들은 연극 공연보다 이혜리수의 노래를 듣기 위해 극장에 모이게 되었고 황성예터는 서민들의 곡으로 대유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일제 총독부가 어떤 곳인가요? 우리나라 민족 정신을 말살시키려고 하는 정책이 한창이었던 시기에 항무국 가멸계에서는 사람들의 비탄에 젖게 한다는 이유로 금지곡 처분을 내리게 되었고요. 급기야 이 곡은 금지곡으로 탄압까지 받게 되었죠. 그러나 우리 국민들은 이 노래를 부르며 나라를 빼앗긴 서름을 달랬고 경제적으로 어려움과 궁핍한 삶 그리고 참담한 심정을 토로하듯 이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집안 어른분들이랑 노래방 가면 내가 정말 모르는 옛날 노래 많이 부르고 그러시잖아요. 사실 이 노래는요,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저희 시어머님께서 노래방에 가시면 눈을 찔끔 감고 부르시던 모습이 떠올랐어요. 그때는 시큰둥하게 들으면서요, 아, 이런 곡도 있었나 싶었었는데 정말 어른들이 그 한 맺힌 그 시절을 떠올리며 부르셨을 것 같아서 지금 생각해보니까 좀 가슴이 메이는 곡이기도 하네요. 1930년 이렇게 대중음악은 나라를 잃어버린 조선 백성들의 슬픔과 한탄을 담은 노래들로 연이어 발표되기 시작합니다. 그중 하나는 바로 타향살이였죠. 가사는 간단하지만 고향을 떠나온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노래로 이미 많은 사람들이 만주로 그리고 일본으로 일하러 떠났기 때문에 타향살이를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신금을 울리는 이런 곡이었었죠. 그런데 이때 가요 역사에서 트로트 하면 대표적 한 곡이 발표되는데요. 이 곡이 1935년에 발표된 목포의 눈물입니다. 사실 목포의 눈물은 다양한 사연을 가지고 있는 곡이기도 하죠.
그리고 부산하면 부산갈매기가 있는 것처럼 목포의 눈물은 목포를 대표하는 도시의 곡이 됩니다. 그런데 혹시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목포의 눈물처럼 복잡한 사연을 가진 노래는 없다라고 말이죠. 왜냐고요? 바로 목포의 눈물은 일제강점기 시대 우리나라의 신민요의 일종인 향토 노래를 바탕으로 만들어져 발표가 되었는데, 해방이 된 이후 이른바 트로트 외색 논란에 휩싸이면서 대표적인 일본풍 가요로 지목이 되게 되었죠. 그런데 이 오명도 모자라 급기야 20세기 후반 트로트는 뽕짝이라는 다소 경멸스러운 뉘앙스로 바뀌는 계기가 되었는데요. 그 곡 역시 바로 목포의 눈물이었습니다. 이렇게 이 곡이 사연 많고 풍파가 많은 곡으로 남은 곡이 되었죠. 이렇게 노래는 또 하나의 우리의 삶에 이야기하는 곡들이 되었습니다. 그 노래는요, 그 시절 그 시대의 노래를 풍자한 노래로 발표가 되었는데요. 그 노래는 바로 오빠는 풍각쟁이야 하는 곡이 됩니다. 이 노래를 듣고 있으면 부르기도 쉽고 흥에 겨워서 노랫말 가사가 재밌기까지 하잖아요. 그래서 요즘 사람들도 따라 부르는 이 노래는요, 노래 가사를 찬찬히 살펴보면 마냥 흥겨운 곡만은 아니었더라고요. 이 곡은 바로 방탕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살지 말고 얼른 정신 차려, 빨리 제자리로 돌아와, 이렇게 촉구하는 노래라고 하네요. 이렇게 시대를 풍자하는 곡들을 만요라고 하는데요. 만요는 현실 속에 있을 법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루면서 사람들의 공감을 이끌어내고 재미적 요소까지 갖추면서 올바르지 못한 사람이나 사회의 현실을 비판하고 풍자하는 요소로 다루어지기도 했습니다. 요즘으로 치면 시사 코미디라고 해야 할까요? 이렇게 우리의 일제강점기 나라를 되찾으려는 백성들의 울분은 점점 극에 달하며 우리의 노래는 어떻게 발전했었을까요? 다음 시간에는 일제강점기 말에 대한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우리의 인생의 쓴맛을 느끼며 우리나라 아픈 역사적 지식도 음악적 삭식도 삶을 위로하는 랜선 클라스.